새벽 2시 정희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시누이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부만 지키면 우리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야. 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올라왔죠. 새언니 눈치채면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정미의 말에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내가 자격이 없다니. 정희는 계단에 주저앉으며 떨렸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새언니는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명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근교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낡은 2층 양옥집은 90년대에 지어진 건물답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 위로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담장 아래로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한때 하얗게 칠해졌던 우편함이 녹이 슬어 누런 빛깔로 변해 있었고 현관 앞 계단은 몇 개의 타일이 깨져 울퉁불퉁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정희는 올해 58살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정희는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통이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옆으로는 양념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 동안 정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려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빨래 건조대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어 상추와 고추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두 시누이가 차례로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명숙이었습니다. 정희보다 2살 위인 명숙은 평생을 혼자 살아온 전직 교사였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항상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강박적인 면이 있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쌀값, 반찬 재료비까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가며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 몇 장을 사용했는지까지 기록할 정도였죠. 명숙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점검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전등은 꺼져 있는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어 오늘도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넣곤 했죠. 정희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세심했지만 명숙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정미였습니다. 정희보다 3살 아래인 정미는 결혼 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탓인지 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생활비 얘기만 나와도 눈빛이 달라지고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었죠. 정미는 작은 체구에 파마를 한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말할 때마다 손짓을 크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미의 하루는 시장 전단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마트가 더 싸고 어떤 상품이 할인 행사를 하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거기 말고 저쪽 마트가 더 싸요라며 조언이랍시고 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정희가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거 너무 비싸게 산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정희는 이 두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늘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면 명숙이 어느새 나타나서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하셨어요? 가스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정미가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비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이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시누이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으면 대화는 항상 어색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차려놓은 상차림 앞에서도 시누이들의 입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밥을 먹으며 새언니, 요즘 쌀이 떨어져가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웃집에 나눠주신 건 아니죠? 라고 말했고 정미는 반찬을 집어먹으면서 우리 집 생활비가 다른 집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절약해야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시누이는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집안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기요금이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수도요금은 어떤지, 가스비는 적정선인지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이 집은 분명히 우리 집인데. 하지만 시누이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정희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죠. 특히 명숙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고 정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면이 엿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썼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벽장 속에는 남편의 옷가지들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과 시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위에는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젊은 부부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속삭임에 정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정희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밤마다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정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정희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감 때문에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죠. 정희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방의 모습들이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지만 시간을 생각해 보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명숙과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정희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희는 계단 위쪽에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단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두 시누이의 대화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정미야, 이제 정말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를 생각해봐. 명숙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새언니가 눈치채면 곤란하잖아. 정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명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장부만 지키면 우리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야. 오빠가 남긴 것들은 원래 우리 몫이었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부, 진짜 주인?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미가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새언니도 이 집에서 3년이나 살았잖아. 혹시 오빠가 뭔가 말해준 건 아닐까? 정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인가요?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끝까지 우리 편이었어. 새언니 눈치채면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자격이 없다니. 자신이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자. 만약 새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정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법적 문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어.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어. 장부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고 오빠도 우리 편이었다는 증거가 다 있어. 새언니는 그냥 모르고 살면 돼. 명숙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이 없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 거야? 너무 오래 끌면 새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정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일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명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시작할 거야.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야. 새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쉬울 거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마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장부, 진짜 주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격이 없다니. 무슨 뜻이지? 내가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들이 보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누이들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자신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분명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시누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 정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시누이들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명숙이 밥을 먹으며 새언니,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을 때 정희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죠. 정미가 요즘 새언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별일 없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시누이들의 표정과 말투를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눈치챈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식사를 마친 후 명숙은 평소처럼 집안을 점검하러 나갔고 정미는 시장 전단지를 보러 거실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말했던 장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 위해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로 결심했죠. 정희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아래 장식장, 소파 뒤편, 책장 사이사이를 찾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엌의 찬장들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그곳에도 평범한 생활용품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1층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명숙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정미의 방 근처를 지나가며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큰 장롱이었죠. 남편은 평소에 그곳을 나만의 공간이라고 불렀고 정희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큰 장롱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장롱은 웅장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옷가지들만 걸려있는 평범한 옷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앞쪽에는 예상대로 남편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깊숙한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의 맨 아래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고였습니다. 검은색 페인트가 곳곳 벗겨진 낡은 금고였지만 무게로 보아서는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았죠.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누이들이 말했던 바로 그 장부가 들어있는 곳일까요? 정희는 흥분된 마음으로 금고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에는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사용했을 법한 숫자들을 떠올려 보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결혼 기념일, 자신의 생일, 남편의 생일, 집 주소 등등. 하지만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그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정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명숙이 방문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표정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새언니가 그 금고를 만지고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를 들여다보든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정희의 목소리에도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숙은 한 걸음 방 안쪽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모르는 게 약이에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투에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품에 안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이 왜 나를 감시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정희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어젯밤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죠. 새언니 설마. 명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명숙을 지나쳐 방을 나갔습니다. 금고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면서 정희는 마침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죠. 명숙은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미와 긴급히 상의해야 할 시간이었죠. 명숙과의 대치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기회를 노리며 기다렸습니다. 시누이들의 감시는 이전보다 더욱 삼엄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명숙은 평소보다 더 자주 정희의 방 근처를 서성거렸고 정미는 수시로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금고 앞에 앉아 비밀번호를 추측해보며 끈질기게 시도했죠. 남편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군번호, 회사 4번, 심지어 남편이 좋아했던 야구선수의 등번호까지. 하지만 여전히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언제 또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희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자주 말했던 우리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죠. 남편은 생전에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어. 1987년 3월 15일 정희와 남편이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87만 315를 입력해 봤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검은색 가죽 장부와 몇 개의 봉투,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먼저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작은 글자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중요 마이너스 정희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 것. 이 글자를 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남편의 꼼꼼한 필체로 빼곡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계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번호와 잔액이 적혀 있었고 정희가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관리 대장이라는 제목 아래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아온 돈의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정희는 계속해서 장부를 넘겨봤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재산 상속 분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자신을 버릴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가면서 정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상속 대상자 명단에는 명숙과 정미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고 각각 받을 재산의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에게는 부동산 중 가장 가치 있는 땅과 건물, 정미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과 주식이 배정되어 있었죠.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희 마이너스 혼외자 출신으로 법적 상속권 없음. 상속 대상에서 제외. 이 글자를 본 순간 정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외자 출신? 자신이 혼외자라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시켰다는 건가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자주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정희야,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모든 재산은 시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시누이들이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도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전부일까?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이렇게 버릴 사람이었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금고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봉투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첫 번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도 시누이들 명의로 되어 있었죠. 두 번째 봉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마저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안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몇 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누이들 명의로 된 서류들 뿐이었죠. 정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자신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모든 재산을 시누이들에게 넘겨주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의미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게 다가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정희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했던 다정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다시 들어 올려 한 페이지씩 넘겨보며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위한 배려는 찾을 수 없었죠. 정희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아래층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과 정미가 뭔가 다급하게 대화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정희는 재빨리 장부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시누이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명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정미의 눈에는 패닉 상태가 역력했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본 시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명숙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명숙은 성큰 걸음으로 정희에게 다가와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장부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을 다 본 이상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정미도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지? 새언니가 다 알아버렸어. 정미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일이 들통난 상황에서 두 시누이는 당황하고 있었죠. 명숙이 정희의 손목을 잡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 장부 내놓으세요. 그건 새언니가 볼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부를 더 꽉 껴안으며 일어섰죠. 정희는 처음으로 시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제 다 알겠네요. 당신들이 왜 나를 감시했는지, 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미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미는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 말이 정희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새언니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미가 더욱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라고. 새언니는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미의 말에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정희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불쌍해서 데려온 거라니. 자신의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다는 말인가요?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지며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이 계속해서 잔인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새언니는 혼외자잖아요. 그런 신분으로 어떻게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숙의 말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경멸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새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정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 집안의 당당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동정으로 받아들여진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누이들의 시선에서 자신은 언제나 가짜 며느리였던 것이죠. 명숙이 다가와서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놓으세요. 그건 원래 우리 것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장부를 지켰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이제 그만 포기해요.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새언니는 그냥 얹혀 살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정미의 말은 정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뭐였던 거죠?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명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의 실수였어요. 오빠도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명숙의 말은 정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누이들의 냉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희를 압도했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시누이들은 정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이 집에서 배척된 존재가 되었고 시누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시누이들의 잔인한 말들을 들으며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은 동정으로 받아들여진 부담스러운 존재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정희는 장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새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버틸 필요 없어요. 새언니도 편해질 거예요. 두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어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죠. 명숙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정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도 이제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냉정한 말들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만 더할 뿐이었죠.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정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맨 뒤쪽 페이지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들보다 두껍게 느껴졌고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들떠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봉투의 모서리가 만져졌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봉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정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까요? 정희는 시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몸으로 가리며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다행히 두 시누이는 서로 대화를 나누느라 정희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남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었고 잉크도 남편이 애용하던 파란색이었죠. 정희는 편지를 펼치며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첫 마디만으로도 정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희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세상을 떠났고 당신이 장부를 발견했다는 뜻이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먼저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해.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시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혼외자 출신이라는 것을 나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을 나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이 부분을 읽은 정희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장부에 적힌 차가운 기록들과는 전혀 다른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 특히 명숙과 정민은 당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 그들은 당신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혔어. 나는 그들과 싸우기도 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더군. 정희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집안과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의 다음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 겉으로는 집안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식적인 장부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빼기로 했어.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거야.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더욱 빠르게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정희야, 당신 몫의 재산은 따로 준비해 두었어. 아니, 사실은 가장 좋은 것들을 당신을 위해 남겨두었지.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작은 열쇠를 기억해. 그 열쇠로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또 다른 금고를 열 수 있어. 정희는 깜짝 놀라며 금고에서 꺼낸 작은 열쇠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군요. 정희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만을 위한 재산 목록과 통장들이 들어있어. 사실 전체 재산의 60% 이상이 당신 몫이야.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명숙과 정미에게 남기는 거고. 당신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니,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워두었다니, 정희의 마음에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정희야, 언젠가는 당신이 이 진실을 알게 되고 당당히 당신의 몫을 찾게 될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당신은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정희는 편지를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축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으니까요.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일어서며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시누이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정희는 장부와 편지를 꽉 쥐고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숙과 정민은 정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정희가 갑자기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선 것이 이상했거든요. 명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새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정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 어른들을 모두 불러요. 작은아버님, 큰고모님, 모든 친척분들을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권위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친척들을 불러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오늘 저녁에 모두 모이도록 해요. 명숙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괜한 소동 피우지 마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명숙은 정희의 변화가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일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출 일이 아니에요. 정희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서 중요한 가족 회의가 있다고 전했죠. 친척들도 갑작스러운 연락에 의아해했지만 정희의 강한 요구라는 말에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에는 집안의 주요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 큰고모, 사촌형님, 작은고모까지 총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정희와 시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죠. 작은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명숙이랑 정미도 얼굴이 안 좋던데.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장부와 편지를 꽉 쥐고 있었죠. 어른들 앞에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장부에 관한 일입니다. 큰고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장부? 무슨 장부 말이야? 다른 친척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재산 관리 장부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재산 상속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명숙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새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명숙은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춘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존재 그 자체였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촌형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 무슨 뜻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친척들도 모두 집중해서 정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제가 혼외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아가씨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죠. 이 말을 들은 친척들이 모두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작은 고모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장부가 있었단 말이야? 큰 고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쓴 거예요. 새언니가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명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미도 급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오빠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때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위해 이런 편지를 남겨뒀어요. 정희는 편지를 펼치며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을 나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당신 몫의 재산은 따로 준비해 두었지. 전체 재산의 60% 이상이 당신 몫이야. 편지 내용이 공개되자 거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시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수가 정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큰 고모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를 이렇게 속이다니.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친족들도 모두 시누이들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형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야.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야.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시누이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빠 뜻을 따른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명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새언니가 혼외자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친척들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5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출신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큰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야. 너희들이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본 명숙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평생을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면서 이 집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었어. 정미도 명숙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인데 왜 새언니만 특별 대우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친척들은 시누이들을 집안 망신을 초래한 인물들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의 위치도 명확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아버지와 큰고모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정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남편이 남긴 편지에 적힌 대로 지하실에 또 다른 금고를 함께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정의만을 위한 재산 목록과 통장들이 들어 있었죠.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와 증거 서류들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감탄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시누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2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는 남편이 약속한 대로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정당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예금까지. 정의는 이제 진짜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명숙과 정민은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집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죠. 명숙은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정민은 딸이 사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떠나는 날 두 시누이는 정희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정희는 시누이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2층 창문에서 이사차가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명숙과 정미도 나름대로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니까요. 집이 조용해진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사용하던 방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곳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거실의 소파도 새 것으로 바꾸고 마당의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루에 나가 햇살을 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당당했고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죠. 무엇보다 밤에 잠들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들의 속삭임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을이 되자 남편이 심은 감나무에 다시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정희는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이 감나무 아래서 정희야, 이 감이 달 때까지 우리 함께 늙어가자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정희는 감을 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줘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정희는 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읽는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당신은 이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라는 부분을 읽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마루 앞 마당에는 정희가 새로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국화, 맨드라미.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참 오랫동안 힘들었네.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시누이들의 감시와 견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까지.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루 위에 정희를 감싸 안았죠. 정희는 그 햇살 속에서 남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았던 나였구나.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버림받고 외면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정희는 마루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누이들 눈치를 보며 재료를 아껴 쓸 필요도 없고 영수증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정희는 다시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야지. 당당하게, 자신있게. 정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침대 머리맡에 곱게 접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고요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며 새로운 인생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